태화산자락 아래 자연과 하나인 듯 소박하게 들어선 산사. 해탈문을 지나며 모든 괴로움과 헛된 생각의 그늘을 벗어봅니다. 느긋한 발걸음으로 극락교를 건너면 이윽고 천년고찰 마곡사를 마주합니다. 세상의 옷을 걷고 이제 절집의 질서와 규칙에 몸과 마음을 맡깁니다. 세상의 소리와 풍경을 잠시 지우고 산사에서의 특별한 가을을 만납니다. 마곡사는 13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절입니다. 너른 도량은 늘 사람들을 품어주고 세월의 빛바랜 단청은 고찰의 분위기를 돋웁니다. 단정하고 소박한 산사는 오래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쉼터로 자리 잡았죠. 그리고 마곡사는 백범 김구 선생이 출가한 사찰로도 유명합니다. 선생은 원종이란 법명으로 1년여간 이곳 마곡사에 기거했죠. 자연도 가까이에 있고 마음도 조용해지고 차분해지는 것 같아서 좋으네요. 단풍도 이제 아름답게 지고 좋아요. 부쩍 짧아진 해가 산사의 어둠을 부릅니다. 고요한 산사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남학생 5명인데 여기 3명, 2명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머님 6분이잖아요. 여학생 1명 있어서 같이 이렇게 나눠서 주무실게요.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엄마와 함께 마곡사를 찾은 고등학생들. 1박 2일 동안 이곳에 머물 예정입니다. 1학년 방에 찍어. 아니야 찍지 마. 전재우. 아이들이 절에 오는 거 처음일 텐데 신기할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작은 카메라에 신문 자료까지 준비물이 꽤나 많은데요. 이 학생들의 템플스테이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일단 잠재적인 등장 목록이야. 저희 동아리는 유네스코 청소년 홍보단 정식 명칭은 KNCU 유네스코 청소년 홍보대사인데요. 이 친구들과 함께 이제 사찰을 소개하는 활동을 진행하려고 기획 중이고, 이번 템플스테이는 저희 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학생들은 한국 전통 산사의 가치를 기사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 사찰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풀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갈아입고 주지 스님이랑 차랑 이제 가는 시간 갖고 이제 이 마곡사가 유네스코에 어떻게 등재되었고 그런 스토리들 이제 함께 물어보러 이제 가자 얘들아. 여기 조끼들 다 맞아요? 조끼 걸쳐보세요. 예, 위에. 다른 분들은 바지는 다 맞는데 조끼가. 절집에 왔으니 이제 절집 규칙을 따라야겠죠. 늘 몸에 꼭 맞는 옷만 입다가 넉넉한 수련복을 입으려니 어색하고 불편하기만 합니다. 바지 내려가겠다. 그러니까요. 혼자만 유일하게 이 큰 옷이 많네요. 그런데 수련복이 모두에게 넉넉한 건 아니었네요. 조끼가 맞지 않아 이거 참 난감합니다.
수련복으로 갈아입고 나니 절집에 온 게 실감이 납니다. 꽉 조인 마음을 조금 풀고 연화당으로 향합니다. 템플스테이의 첫 번째 일정은 차와 이야기가 있는 차담 시간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스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스님과 찻잔을 마주하며 긴장도 풀고 어색함도 풀어봅니다. 마곡사의 역사에 대해서 마곡사는 유네스코 이제 등재가 될 그 목록에 들어가 있는 산사 중에 한 곳이잖아요. 마곡사만의 특별한 점이 뭐가 있는지. 옛 것을 그대로 거의 보존하고 있고 자연과 이 절간의 환경과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가. 이 한국의 사찰은 이 자리가 교육도 하고 이렇게 차담도 하고 공양 밥도 먹고 또 여기서 학습도 하고 이게 이제 토탈이야. 어느 나라에 이런 문화가 없어. 한국만의 사찰의 구조야 이게. 응? 그리고 이 모든 게 우리의 전통을 그대로 지금 마곡사가 거의 간직하고 있어. 스님과의 차담은 함께 온 엄마들도 오랜만에 느끼는 느긋하고 편안한 시간입니다. 불교의 가장 핵심적 가치, 스님한테 가장 좋은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누구의 터치를 안 받고 바람처럼 구름처럼 내가 내 인생을 자유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내 삶을 내 나름대로 내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치? 예, 우리가 이제 한다면은 부처님처럼 부처님 같이 살려고 노력을 하지. 차 한 잔을 통해 마곡사와 한결 더 가까워진 것 같네요. 차담을 마지막으로 첫째 날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소음도 화려한 불빛도 없는 고즈넉한 산사의 밤이 깊어갑니다. 새벽 3시 스님의 목탁 소리가 적막한 산 사이에 울립니다. 목탁을 치며 경례를 도는 도량석은 곤히 잠든 천지 만물을 깨우는 의식입니다. 아이들도 잠에서 깬 모양입니다. 평소보다 일찍 잠들고 일찍 일어나야 하는 템플스테이. 낯선 곳에서 잠은 잘 잤을까요? 이상한 소리 같은 거 안 들리다고요? 밤에 소리는 딱히 안 들렸는데 저희 대화 소리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이른 새벽이라 비몽사몽이지만 사찰에서의 기본 예절은 언제 어느 때고 제대로 지켜야 합니다. 경내에선 말소리는 줄이고 반듯하게 한 줄로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걸어야 합니다. 산사의 하루를 여는 새벽 예불은 절에서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시간입니다. 지난밤 도착한 손님들은 아직 모든 게 어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바깥 세상과는 다른 절집의 질서에 몸을 맞추는 것이 도리인걸요. 새벽 예불은 하루를 시작하는 첫 관문인 만큼 사찰에서 가장 중요한 일과죠. 하지만 학생들은 아직도 꿈속을 헤맵니다. 무거운 눈꺼풀이 자꾸만 아래로 떨어집니다. 몰려오는 졸음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아, 생각하는 거였어요. 좋은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어때요? 이렇게 일찍 일어나 보니까? 뭔가 느끼지 못한 그런 상쾌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생각보다 덜 힘들어요. 그리고 그 공기가 좋은지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생각보다 덜 힘들었어요. 저는. 그다음에 이제 또 명상 시간이죠. 우리가 좀 더 돌리고. 새벽 예불이 끝나자 이번엔 명상이 이어집니다. 졸다가 서로 보면 어색하죠. 그러니까 벽을 보고 앉으세요. 명상은 보는 것만큼 쉽지 않습니다. 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마음 하나만을 들여다보기란 말처럼 간단하지 않죠. 게다가 새벽부터 쏟아지던 졸음까지 이겨내야 하니 이것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흐트러진 몸과 마음은 이내 티가 나는 법. 졸 때는 스님의 따끔한 죽비가 어깨에 꽂힙니다. 그럼 다시 안 졸려요 이제. 진짜 안 졸려요? 기분 안 나빴어요? 되게 시원했어요. 다리도 저리고 조금 힘들긴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간 것 같고요. 그러니까 30분, 그러니까 스님께서 죽비 치실 때 벌써 끝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하고 나니까 개운한 느낌이, 좀 맑아진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어느 때보다 상쾌하고 맑은 아침이 밝아옵니다. 절집에서 먹는 음식은 모두 이곳 공양간에서 나옵니다. 가을은 먹거리가 풍성해진 만큼 할 일도 많아지는 때입니다. 이렇게 썰어가지고 말릴 때 사람 손이 딱 한 번 가면 색깔이 이렇게 새카매져요. 약간 이렇게 새카매지는데 얘가 정말 예민해요. 가을 호박은. 그래서 여름에는 못 말리고 가을에 이렇게 말리는데 이 한번 열어놓으면 사람 손이 하나도 안 타야 돼요. 그래야만 이렇게 뽀얗게 말려지는데 뽀얗게 말려지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예요. 뭐 냉장고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잘 싸서 습만 안 들어가면 괜찮고요. 겨울에는 아무 데나 던져놔도 상관이 없어요. 스님들은 그런 걸 잘해요. 특히 제가. 가을볕에 맛있게 말린 채소는 겨울까지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귀한 양식입니다. 괜찮다. 넉넉한 볕과 선선한 바람에 알차게 연근 제철 채소는 절집 밥상의 가장 중요한 재료입니다. 가을이면 땅속 뿌리와 열매가 익는 것이 자연의 순리. 산사에서는 이런 순리에 맞춰 밥상을 차려냅니다. 그리고 재료가 가진 특성을 알고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을 조화롭게 채우기도 하죠. 가을의 건강 음식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한 뿌리 먹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인삼도 그렇고 도라지도 그렇고 또 더덕도 그렇고 이게 이 가을철에는 뿌리 음식이 정말 건강 음식으로 치는데 건강 음식이지만 가을에는 뿌리하고 열매와 이게 두 개가 결실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뿌리는 차요. 서늘한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음양의 조화를 맞추려면 이 뿌리 음식에다가 열매 음식을 같이 넣으면
기가 보충이 되고 사찰에서는 이보다 더 보양식이 없잖아요. 도라지 사이사이에 대추와 은행 그리고 밤을 넣어 쪄냅니다. 가을엔 연근도 제철입니다. 재료가 가진 본래의 맛을 내도록 그저 순하게 익혀냅니다. 별다른 비법이나 조리법도 없습니다. 간장으로 간을 하고 고소한 깨를 살살 뿌려주면 어느새 완성입니다. 그 사이 도라지찜이 다 익었나 봅니다. 일단 자극적이지 않고 이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정신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음식이 아닌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없는 음식을 막 조미해서 먹는 것들이 아니라 여기 이제 오늘 세 가지 음식을 보여주지만 특별한 그게 없어요. 간장, 여기 만든 조청, 뭐 이것이면 다 끝나니까. 그리고 거기에 더한다면 물? 이것이면 사찰 음식은 끝나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사찰 음식은 어느 재료 하나 특별히 도드라지지 않고 또 부족함도 없이 온전한 맛의 조화를 이룹니다. 자연의 순리에 맞춰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고 또 순하게 익혀내니 절집 음식은 당연히 몸에 이로울 수밖에요. 어떠세요? 다 물렀습니다. 정성껏 차려낸 가을 밥상을 주지 스님과 함께 공양합니다. 이거는 스님 간식용입니다. 스님의 입맛에도 잘 맞을까요? 담백하고 간식으로 그냥 먹으면 좋겠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사찰에서의 낯선 새벽을 보낸 학생들은 목화밭 울력에 나섭니다.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함께 일하는 것을 불가에서는 울력이라고 부르는데요. 단순한 노동이 아닌 수행의 한 방편입니다. 아, 목화는 처음 봐요. 어때요? 생각했던 거하고 실제 보니까? 이렇게 정말 저희 옷감이랑 비슷한 그런 재질이 식물에서 난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햇볕은 가장 좋은 살균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늘 이제 교실 안이나 뭐 이런 데서 실내 안에서 있어서 햇볕을 못 봤을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 이제 눈으로 느껴지는 이런 느낌도 모르고 하니까 모자를 한번 벗고 그걸 한번 느껴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가 모자 한번 벗고 일을 하는 거를 지금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자를 한번 벗고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나 학원에서 보내다 보니 가을볕을 쐬는 것도 참 오랜만입니다. 기분 좋죠. 햇볕 쐬면 나와서 일도 하고 햇볕도 쐬기 되게 이렇게 햇볕 쐰 지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햇볕 쐬면서 일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마지막 기억이 언제예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햇빛 맞으면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있었던 적이. 진짜 부드러워. 사찰의 일상을 경험하면서 생각도 더 깊어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선크림을 바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근데 목화는 비록 바깥에가 약간 좀 못생기긴 했지만 안에가 하얗더라고요. 마치 저 같았습니다. 제 안은 하얀 것 같아요. 순수하거든요. 울력을 통해 몸을 써서 마음을 쉬게 하는 연습을 합니다.
진짜 그렇게 솜이 열리는지 몰랐고요. 근데 또 그 촉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사실은 뭐 아이 때문에 오게 된 거죠. 아이 활동하는 것 때문에 오게 됐는데 덕분에 이제 제가 좋은 경험을 했죠. 많이 땄네요. 이 정도면 한 10년간 겨울은 쓰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엄마 옷값 줄었지. 저는 효자인 것 같아요. 마음까지 참 넉넉해집니다. 사채를 찾아오는 이유와 마음은 제각각 다를 겁니다. 하지만 고요한 도량에 흐르는 그 여유는 찾아오는 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선물이죠. 조재석 교수도 그 여유가 좋아 마곡사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원래 처음 계획은 이제 여러 사찰들을 돌아다니면서 쓰려고 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환경이 너무 좋고 또 굉장히 조용한 절이고 또 천년이라고 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절이기 때문에 마음이 되게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쓰는데 굉장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산사의 고즈넉함이 좋아 동행한 이도 있습니다. 모필 작가 이의용 씨인데요. 고즈넉한 산사에서 차분한 마음으로 작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을 마곡사를 찾았죠. 글을 쓰다 쉬고 싶을 땐 그저 몇 발자국만 옮기면 됩니다. 이내 숲과 계곡이 열리는 산사는 일상에서 누릴 수 없는 편안한 쉼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여기에 왔던 거는 사실은 일상생활로부터의 탈출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에는 사찰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그 중에 또 마곡사가 사실은 편안하게 해주는 절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실제 와보니까 어머니 품속에 들어간 것처럼 아주 좋은 어떤 분위기였어요. 도시에선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산사를 채웁니다. 들었던 소리들이 뭐 새소리도 들렸고요. 뭐 바람이 불어서 이제 나뭇가지 흩날리는 소리들도 들리고 이제 물소리가 들리고 또 새벽 1시쯤 되니까 뭐 쌀이빗질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 계속 귀 기울이다가 잠들었거든요. 지난밤 산사에서의 낯선 시간은 그에게 특별한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이부자리가 전부인 간소하고 적막한 절집엔 일상에서 놓치고 살았던 자연의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평온했어요. 이게 작업실이 저는 원래 천안 시내에 있는데 시내에서 막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소리들이 노이즈 잡음으로 들려요. 근데 여기에서 있다 보니까 그냥 소리 하나하나에 되게 귀 기울이게 되고 되게 귀호강을 한 것 같아요. 네. 그 마음이 전해졌던 걸까요? 주지 스님은 모필 작가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한 획 한 획 정성을 들여 써내려간 글씨는 다름 아닌 관음전. 볼관자 소리음자. 인간 세상 모든 소리를 듣고 가라는 거, 깨닫는 거. 세상 모든 소리, 그러니까 사람 소리뿐만 아니라 자연의 이치에
모든 소리를 듣고 그 중생들을 교화하는 작업을 하시는 분이 관세음보살입니다. 청명한 가을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간절한 바람도 느껴집니다. 가을이면 마곡사엔 손님이 참 많습니다. 마곡사를 찾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어 주지 스님은 앞마당에 가을 국화를 들여놨습니다. 한번 우리가 웃어주면은 상대방은 웃잖아. 이런 걸 함으로써 상대방한테 마음의 즐거움을 줄 수 있잖아, 우리가. 스님의 가을 정원이 화사하게 빛납니다. 템플스테이의 오후 일정은 마곡사를 감싸고 있는 태화산 숲길 산책입니다. 능선을 따라 이제 소나무 숲 길을 따라서 걸어서 군항대로에서 이렇게 산신각으로 내려오는 이 길을 바로 백범 명산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꼭꼭 숨겨놓은 보물 같은 이 길은 김구 선생이 마곡사에 머물며 사색하고 거닐었던 소나무 숲길입니다.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20여 분쯤 오르자 숲길 넘어 군함들을 만납니다. 세조대왕께서 이제 여기 오셔서 내가 비록 한 나라의 왕이지만 여기는 가히 군왕이 나올 만한 자리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나서부터 여기에 이제 군왕대라고 이름이 이제 불려지게 됐습니다. 좋은 환경은 없어요.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십승지 중 한 곳. 이곳에서 좋은 길을 받고 또 좋은 마음을 나눕니다. 일상에서는 지나치고 살았던 소중한 감정들을 새삼 느끼고 깨닫기도 합니다. 옛날에 엄마들이 이렇게 어버 켰어요. 좋죠. 많이 컸구나. 예, 아 나를 업었구나. 처음이에요 업어준 거. 그냥 공기가 맑다. 그리고 와서 내내 그 마음이 깨끗해진다, 편안해진다라는 거. 그게 이제 뭐 좋은 기운이면 좋은 기운이고, 산의 전기면 이게 산의 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결 가볍고 편안해진 마음으로 숲길을 내려갑니다. 마음속 소망 한두 가지쯤은 벌써 이룬 듯 뿌듯하기도 합니다. 햇살이 넉넉해지는 산사이의 오후. 가을 찻상이 차려졌습니다. 홍수, 배. 고즈넉한 산사는 명상을 하는 이들의 쉼터가 되기도 합니다. 차를 우려내고 찻잔에 따르고 또 마시는 것까지 모든 것이 명상의 한 과정입니다.
명상차는 조금 진하게 우려야 되니까 차를 조금 넉넉히 넣으세요. 탈관 뚜껑을 닫으세요. 향긋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몸과 마음에 쌓인 피로를 달래고 마음을 차분하게 내려놓습니다. 은은한 차의 향기와 산사에 깃든 가을의 향기가 어우러져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저 골반 속에 편안하게 내려놓으십니다. 차 내는 그 과정을 행다라고 해요. 행다라고 하는데 행다 과정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마음을 집중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명상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다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명상이라서 동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잠시 멈추어서 눈을 감거나 아니면 그 조용히 앉아서 하는 명상은 이제 정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차와 명상을 결합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오늘 이렇게 멀리서 내려오는 길에 차 안에서 이렇게 바깥을 보는데 그 밤에 그 하늘에 뜨는 별빛이 찬란하잖아요. 근데 하늘도 오늘 참 찬란하구나. 하늘 빛이지만 근데 명상이랑 같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와, 오늘 차 맛은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우러짐 또는 살짝 그리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연 속 사찰에서 사람들은 천천히 숨 고르기를 합니다. 천안에서 온 학생들은 이제 마지막 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떠나기 전 산사에서의 시간을 정리해 봅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참 많은 생각이 드나 봅니다. 이제 절집을 나설 시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가을 하늘이 심상치 않습니다. 고요한 산사에 빗소리가 가득합니다. 가을비는 내릴수록 차가워진다고 하죠. 비가 내리고 산사의 가을은 더욱 깊어갑니다. 여름 소나기처럼 가을비가 이내 잦아듭니다. 비온 뒤 마곡사는 한결 깨끗한 얼굴입니다. 오늘 닫는가 부처님께서 제법 쌀쌀해진 가을밤. 마곡사 대광보전은 사람들의 열기가 가득합니다. 마음속에서 성지순례를 떠났습니다. 간절한 바람과 뜨거운 염원을 품고 늦은 밤 사찰을 찾은 사람들. 용기가 대고입니다. 오늘은 3000배 수행이 있는 날입니다. 한 배 한 배 들일 때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또다시 일어서고 단순하고도 간단한 이 동작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이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원래 그 절의 의미는 이렇게 나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럼 나를 낮추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배려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하심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모든 어떤 분란은 내가 잘났다는 걸로 인해서 그 분란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하심을 하면 내가 나를 낮추다 보니까 상대방을 이제 존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상대방을 이제 배려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니까. 삼천배는 절을 통해 나를 내려놓고 마음과 몸을 낮춰 겸손함을 배우는 수행입니다. 적게는 6시간에서 많게는 10시간까지 걸리는 고된 수행이죠. 자기 몸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아무것도 못한다는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좀 더 착하게지고 또 언제 어디서나 주어져 있는 곳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삼천배를 했고요. 그다음에 삼천배를 하게 된 동기는요, 나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나하고 싸움을 이겨가지고 그 힘을 받아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삼천배를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간절한 바람은 하루를 지나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고요하고 적막해서 더욱 낯설었던 산사에서의 시간. 이곳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루밖에 안 살았지만 이렇게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절이나 그런 데 같이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또 공부하고 싶은 거 공부하고 아니면 또 절 뒤에 산도 있고 또 사람들 오면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데는 이 절밖에 없는 이제 스님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마곡사에 있었던 느낌 같이 또 너무 빨리 이렇게 살지 말고 또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또 배워가는 것 같아요. 이 따뜻함이 약간 저희가 사회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성공하라고 주는 조언 같은 것들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너가 조금 더 그러니까 제가 막 일을 하다가 선생님께서 막 여기 좀 고쳐졌으면 좋겠어 아니고 여길 좀 더 고치면 너의 막 영어 더 늘 것 같아 이런 게 아니고 주지 스님께서는 조금 더 안고 선생님보다 선생님께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하고 그러면 너가 진정으로 너가 몰랐던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야.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그런 교훈들과 많이 다르죠. 어색하다. 비록 여기가 절이긴 하지만 절 바깥에서도 우리 집에서도 아까 군항지대에 있을 때처럼 많이 안아주고 내가 먼저 엄마한테 사랑한다 말하고 설거지는 내가 할게. 사랑합니다. 세상의 속도와는 다르게 흐르는 산사의 시간. 조급함은 지우고 천천히 걷고 천천히 보며 함께 나누고 함께 어울리고 끊임없이 나를 낮추고 또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일상에서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듣는 특별한 경험. 그렇게 나를 채우는 짧고도 긴 산사에서의 시간. 그곳엔 가을의 여유로움을 닮은 사람들이 있고 풍경이 있습니다. 그저 소박하고 편안하게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곳. 오래된 산사는 언제든 와서 쉬었다 가라며 늘 그 자리에 넉넉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어제와 다른 나 조금 더 야윈 나 그때는 참 좋은 날이었어 억지스레 나를 다독이고 밤새운 듯 부은 눈을